2021년 9월 18일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카톡방에다가 이런 분석을 한번 올려드렸었죠. 이렇게 페넌트 채널,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채널이 만들어지고, 이 채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쭉 뚫고 올라가는, 또는 이 아래로 빠져서 내려가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모양들은 통상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채널을 이런 식으로 그려서 다시 한번 똑같이 이렇게 여기에서의 1만큼에 대한 비율을 1대1 플러스 알파 만큼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뭐 패턴 매매 정도여가지고 뭐 세부적으로 진입 타점을 찾는다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원래라면은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하고, 이 라인을, 이 채널을 강하게 돌파를 하고 내려오는 조정에 이 라인에서 지지받는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롱을 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인 패턴 매매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일단 이거를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식의 흐름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세부적인 진입 타점은 교육 때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진입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15분 봉에서는 롱숏 계속 이렇게 스위칭 해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구간이 충분히 있었고, 아니면 1시간 봉으로도 충분히 한 번에 잡아서 쭉 끌고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타점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제가 카톡방에서는 요 46에서부터 46.5K 정도 라인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렇게 바로 빠르게 급락이 나올 줄 몰랐어요. 이게 보면은 이 시점에 갑자기 46.7K를 찍는 급락이 한 번에 나와버렸거든요. 원래는 여기서 조금 더 횡보를 하면서 이 중단 라인을 지켜주면서 한 번 급락을 해서 이쪽 라인을 터치를 하는, 그리고 매물대 영역하고도 맞물려 있고 이평선들도 이렇게 오고 있었고, 여러 가지 분석법에 교차되는 지점을 이렇게 딱 추려서 말씀드렸던 건데,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급락이 나와서 요 정도 라인에서 들어갔습니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봉 기준으로는 한번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서 바닥을 한번 확인을 했었고, 다시 한번 또 쭉 올라갔다가 고점을 높이지 못하는 수준에서 다시 한번 떨어져서 이제 수렴의 형태로 그려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수렴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거래량도 그때 직전 봉보단 조금 더 올랐죠. 뭐 거래량이 아주 많이 터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래량이 조금 그래도 올라가면서 수렴 구조를 뚫고 올라가서 이제 지지도 받고 상승을 하는 그런 모양새, 지금 채널의 상단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채널의 상단부라고 하면은 뭐 이 정도 라인이 되겠죠. 이 정도 라인이 될 겁니다. 47.8K 정도 라인 부분에서 일단은 1차 수익 실현 정도가 돼야 될 것이고, 이 채널을 맞고 내려왔을 때 교육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매매 방법에서 숏 진입 전략이 나온다고 하면은 해칭 숏을 잡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일부 전부 청산을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아마 이런 전고점을 넘겨줘야, 일단 직전에 있었던 전고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최고의 전고점 부근을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목표값은 어느 정도로 보느냐 하면은, 이 패턴의 기본적인 목표값은 기본적으로 패턴의 시작점부터, 보통 이 파동의 시작점으로 보는데, 이 아래 꼬리서부터 볼 수도 있고, 그래 아니면은 이 실질적인 파동이 시작하는 이 부분, 뭐 이 정도 부분에서부터 1대1 비율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52.7K 정도가 나오는데, 저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잡진 않습니다. 원래는 교과서적인 부분에서는 이
파동이 한 파동이 끝난 이 끝 지점에서부터 1대1 비율을 얘기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중간에 파동이 절단되는 모습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이 채널의 최하단부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정도의 목표값이 이제 51K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중간에 파동이 절단될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뭐 이런 정도의 라인, 49K 정도의 라인, 뭐 이런 라인도 충분히, 아니면은 직전 전고점 라인에서 쌍봉을 만들고 떨어지는 이런 그림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뭐 48K 정도 라인 부분과 49K 정도 되는 라인 부분에서는 부분 수익 실현이 나가야 되는 것이 기본 이 매매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 시황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뭐 추세 자체는 지금 오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이 추세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이 포지션을 잡았어요. 이 포지션을 잡으려고 밤을 샜습니다. 밤을 새서 새벽 3시에 잡았어요. 새벽 3시. 사실 이거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타점이 나와서 들어간 건 아니고,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분할 매도를 걸어놨었어요. 분할 매수를 걸어놨었어요. 분할 매수를 걸어놨어가지고 그 중에 최상단에 있던 거 하나가 걸렸던 거였습니다. 최상단에 있던 거 하나가 오른쪽에 걸려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제 이런 패턴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려고 했었던 그 수량만큼 다 들어가진 못했지만 일부가 일단 들어가서 스탑로스를 이제 그 중간 스탑로스도 이 정도 라인에다 걸어놨고, 지금 이렇게 홀딩을 해서 올라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금 이런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런 아까 부분 익절가를 설정해드린 그런 부분들에서 저도 똑같이 익절이 나갈 거고, 이 정도 라인에서도 한번 익절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 채널을 그려놓은 건데 그런 좀 수준에서 익절이 나가고 본전 스탑 걸고 수익 극대화 영역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큰 추세를 먹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추세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지금 4시간봉 RSI 정도로도 봐도 일단은 50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보여줍니다. 통상적으로 RSI가 50 아래로 50 위로 뚫고 올라갔던 거는 한 번에 이렇게 뚫고 내려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마지막 파동이었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급락으로 내려왔다라고 칠 수 있어도, 한 번 이렇게 50 위로 올라갔던 거는 50선 아래에서 50점 부근에서 한 번 더 반등이 왔다가 내려가고, 그런 모습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 올라가고, 이런 식의 흐름이 보통 RSI를 보는 기본적인 그런 움직임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움직임이고, 이 RSI로 보았을 때는 이런 추세선을 또 깨줘야겠죠. 이제 이런 추세선을 깨서 이 RSI 자체도 이렇게 쭉쭉 이렇게 상승 힘을 올라와서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뭐 이 고점을 넘겨주면은 제일 좋겠지만, 이 고점을 넘겨주는 수준까지 오려면은 아마 RSI 이 캔들의 움직임이 아마 이 고점, 이 최고 설정했었던 이 패턴의 최소 목표값까지 올라와야 될 겁니다. 그 정도에는 올라와야 아마 여기를 이렇게 조금 뚫을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뭐 어중간한 위치에서 아마 파동이 절단돼서 내려간다고 치면은 아마 이 RSI도 뭐 이런 식의 흐름으로 하락 다이버전스의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에게 현물은 매도, 그리고 선물은 숏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큰 파동 자체로는 아마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되겠죠. 하락하고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 하락하는 하락의 ABC 관점, 이 파동으로 인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마지막 C파동이 나온다고 치면은 이 파동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절단이 돼서 지지를 받고 수렴 구조가 만들어지고 횡보를 하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다. 이제 시즌이 종료되어서 좀 비관적으로 바라봐야겠다 정도를 그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파동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4시간봉 파동 자체가, 소파동은 이제 요렇게 좀 꺾어 올려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궁둥이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K선과 D선이 골든 크로스를 내면서 캔들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모양을 만들어 준다면 우리가 이런 목표값들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중파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꺾여 올라가려면은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중파동 같은 게 뭐 이런 정도 목표값이 된다고 하면은 중파동이 이런 식으로 꺾여 내려와서 이렇게 짝도의 모습을 만들어낼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그 이후의 모양은 또 봐야 되는 거지만 뭐 그렇고, 대파동의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아마 이런 식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관점에서도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일본의 여기 좀 더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은 파동이 계속 이제 점점점 소멸되어가는 파동으로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하락의 ABC 관점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의 상승이 꼭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목표값까지만 간다거나 목표값에서 하회하는 수준에서의 파동이 절단된다거나 그 정도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건 언제까지나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는 정도의 매매인 거고, 지금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정도의 목표값인 거고, 지금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고점 정도는 충분히 돌파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모양을 봐야 우리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지 아닐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할 겁니다. 또 이 중파동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꺾여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또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파동도 자체도 이런 식으로 짝도 모습을 그릴 거고, 대파동도 여기서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보일 거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널의 모습을 보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채널 상단을 뚫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채널의 하단부, 그리고 이 매물대 라인, 채널의 하단부와 이 매물대 라인을 좀 염두에 두고 여기까지는 열어둬야 돼야 된다라는 정도에서 이제 분석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시황을 마치겠고, 또 다른 뭐 특별한 이슈가 있다거나 이 파동이 중간에 가다가 절단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급락을 해서 떨어진다거나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거나 하면은 또다시 추가적인 브리핑을 진행을 하겠습니다.